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오늘은 2-2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는 감성지능 성과가 감성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중요한 감성지능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 자료에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인데요. 그 전 시간 2-1 그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 감성지능이 동기 유발에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의 몰입도, 리더십 등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몰입, 그리고 직무 만족, 고객 지향성, 그리고 직장의 이직 의도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높은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서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다니엘 골먼의 연구 내용이 지금 주로 최근 학문에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 앞전 시간에 봐봤고요. 그리고 각 학자들이 연구했던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저희가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히틀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감성지능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않더라. 예외 내용을 이야기했죠. 정밀기계라든가 공학, 그리고 회계 분야 등에서는 감성지능이 높다고 업무 성과가 높게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정확성이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감성을 활용한 아주 탁월한 연설로 대중을 선동해서 독일을 광나는 도가니로 만들고 2차 세계 대전을 발발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전쟁이 실패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또 높은 감성 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외 상황으로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감성지능 구성 요소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감성지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보면, 감성지능은 구성원들이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며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성취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리고 구성원 자신이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시키기도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전에 배웠듯이 감성 능력자는 자신의 감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상대의 감성을 평가를 해서 잘 표현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는 지금 감성 경영이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데, 이렇게 달성되게 하는데 동기부여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감성 능력, 감성 기능 이것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최고 경영자가 아직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성지능 향상 방안에서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가능케 하는 그 무엇인가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어떤 의사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적 균형을 이루게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감성지능은 스트레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높은 감성지능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성지능의 연구가들은 누구나 감성지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타고난 감성이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타고나기도 하지만 높은 감성지능을 타고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감성지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성지능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만은 나도 감성지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감성지수 미니 체크 테스트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체크해서 점수를 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표시하면 되겠고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다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불안하거나 불안하지 않다.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하면 친구에게 기분 나쁘다고 말한다, 아니면 안 한다. 이런 형식으로 체크리스트 10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점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의 응답수를 계산해서 8개 이상이면 사춘기 소녀와 같은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랍니다. 그리고 5개에서 7개가 그렇다고 나온 사람은 감성의 폭이 다소 큰 편이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2개 이하다 그러면 감성이 말라가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취미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각자 먹여보면 되겠습니다.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인데요.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감성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인사를 잘 하는 것, 그것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요즘은 본인의 말을 너무 많이 한대요. 말을 많이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성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기, 두 번째 말을 많이 들어주기,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 저 사람의 입장에 선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 감성 지수 향상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지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감성적인 글을 읽어보기도 하고 쓰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곳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요 클릭수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는 것, 감성적인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반응을 뛰어나게 하는 내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적어보는 것이 좋다. 한번 여러분들이 감정과 느낌을 적어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기에 앞서 자신의 감성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기 전에 자신의 감성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 이것도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덕목이다.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성적인 글을 좀 많이 읽고 또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감정과 느낌을 적어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상대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기 전에 자신의 감성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감성 기능을 가진 조직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감성과 느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공감을 표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판이나 잔소리 또는 충고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다수 지금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를 비판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아니면 충고하려 하려는 사람이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정리하면 공감하는 표현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판, 잔소리, 충고를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공감하는 모습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성을 극복하고 개인의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키려는 심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성을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회복 탄력성 내용 부분인데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긍정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 만들기 4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감성적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감성 지능을 갖춘 조직체를 만들려면 구성원들이 조직 문화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원들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리더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감성 지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성원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도록 해야 된다. 구성원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정은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돼서는 절대 안 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끌어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억지로 했을 때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감정을 존중하고 구성원 스스로 변화를 이끌도록 유도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스스로 구성원 스스로가 변화를 이끌도록 유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게 감성적 현실 인식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 리더는 조직의 감성적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상적 전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부하들에 의한 상향식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하들이 언제든지 상사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분위기를 만들고 형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는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수시로 언급함으로써 구성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주 쉬워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쉬워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 형성인데요.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노력은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노력이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감성 리더는 구성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구성원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했는데요. 리더는 구성원의 감정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감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지금 구성원들의 감성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조직의 비전과 목표 수립을 해야만 조직원들이 참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가 조직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구성원들의 목표를 움직일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구성원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면서 조직 내에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적합한 문화를 창출하며 그 가운데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의 공통된 꿈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가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개개인의 공통된 꿈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게 요직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을 형성할 것인가?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공통된 꿈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지능 개발인데요. 리더는 조직원들의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부조화가 존재하는지 스스로 지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조직 구성원들의 스스로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부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부조화가 존재하는 것을 구성원 자체가 인지할 수 있게, 지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감정 기조를 잘 관찰함으로써 긍정적 에너지를 포착하고 부정적 감성을 건설적으로 탈피할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이 내용은 구성원 감정을 잘 관찰해서 긍정적 에너지를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 감성을 건설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리더는 감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감성 지능 향상에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원의 감성 지능을 개발을 하려면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감성 지능 향상에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성 지능이 개발됐으면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하려면 조직을 감성적 분위기로 유지하려면 리더는 조직을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원 상호 간에 신뢰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서로 존중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스스로가 함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리더가 조직의 감성 지능 유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발전과 성과 달성에 구성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이 일에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찾게 한다. 조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 중에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감성 지능 유지, 지금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4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 4가지 봅니다. 첫째, 감성적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감성 지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성원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성원의 감정을 존중하고 구성원 스스로 변화를 이끌도록 유도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 현실 인식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쉬워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한 것들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성 리더는 자신의 감정과 구성원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전과 목표가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공통된 꿈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발전되기도 하지만 조직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구성원의 개인의 발전이 되고, 또한 조직의 공통된 꿈이
조직의 꿈이 나의 꿈의 추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성 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 지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부조화가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지각하게 하는 것, 이것도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감정적인 기조를 잘 관찰해서 긍정적 에너지를 포착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적 감성을 건설적으로 탈피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감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감성 지능 향상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감성 지능 개발입니다. 그리고 감성 지능 개발이 됐으면 이것을 꾸준히 유지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들이 조직의 발전과 성과 달성에 구성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일에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찾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감성지능, 이것을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2-2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성지능을 발휘한 리더 사례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